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르세의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우리는 3일절로 휴장인 거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전 세계는 또 열심히 돌아가고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휴장일 때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또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어제 저녁 미국 증시는 조금 나빴습니다. 다우는 0.7% 하락, 나스닥은 0.1% 하락, S&P 500은 0.3% 하락으로 그냥 보합권이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니케이와 상해도 처음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으나, 그런데 이게 웬걸 니케이랑 상해랑 항생이랑 모두 쭉쭉쭉 올라가 니케이는 0.2% 상승, 상해는 1% 상승, 그리고 항생은 4%나 폭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또 이걸 보고 야, 한국 없으면 또 날라가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내일 오르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얘네가 왜 오르고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PMI 서프라이즈. 오늘 중국과 홍콩이 불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제조업 PMI가 52.6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제조업 PMI도 56.3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PMI가 뭐야 길이? 이거는 바로 중국에 있는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지표인데,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뜻하고 그 반대로 50 이하면 경기 축소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꽤나 좋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때까지 막혀있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이 좀 멈춰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시 리오프닝과 함께 이제는 기지개를 편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거겠죠. 이 와중에 특히 건설업 PMI는 60을 넘길 정도로 뜨겁다고 하니까 우리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또 성장할지 계속 지켜보며, 그리고 이번 양에서 정책 드라이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기대감을 어떤 업종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대감은 몇 개월이 아니겠죠. 최소 1년 이상 중국 증시가 불타오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꼭꼭 우리나라 안에서 중국 내 배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플러스 중국이 회복하면은 빠르게 같이 회복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고, 그리고 또 잘 모르겠다면은 그냥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그러한 ETF, 항생이나 중국 여기에 투자하는 ETF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소식이 뜹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 시간 새벽 6시 기준으로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 정말 높겠죠. 지금은 AI 나오는 거 아니냐, 반값 테슬라 나오는 거 아니냐, 에너지 저장 사업, 로봇 택시, 로봇,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한 자사주 매입,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죠. 미리 예측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내일 오전에 일어나면 뉴스가 가득가득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이 머스크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발생한 코로나에 대한 트윗을 한 뒤 중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상 중국의 스피커인 황구시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머스크 중국 밥그릇 깨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 밥그릇 깨기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밥 주는 무인을 문화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중국이 주인이고 일론 머스크는 그냥 개다라고도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를 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나저나 중국은 왜 지가 주인이라 하는가 봤더니 바로 중국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 야, 사람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진짜 사기긴 사기입니다. 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테슬라의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일론 머스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겠죠. 참고로 과거에 머스크는 중국 편을 드는 트윗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공을 들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포기를 할 수가 없겠죠. 돈이 참 무서운 겁니다. 다음입니다. 서학개미도 인공지능 열풍.
챗 GPT가 세상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서학개미들도 테슬라를 팔고 알파벳과 MS 등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이브로에 따르면 2월 내내 순매수 1위 기업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참고로 1월 달에는 순매수 10위 안에도 못 들던 쩔이었는데 AI가 상황을 100%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서학개미분들은 테슬라를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마도 최근 들어 급등한 테슬라 2배 정도 올랐죠.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알파벳의 주가가 지금 당장은 뜨겁지 않은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이 또 흑자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한번 흑자니까 계속 흑자를 선고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쿠팡이 지난 4분기도 흑자 유지를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작년 매출은 사상 최대인 26조를 달성을 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또 한번 증명을 했겠죠. 게다가 2018년 10월에 시작된 쿠팡 와우의 회원 수도 현재 1100만을 돌파를 했다고 하며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와우 회원비가 2배 가까이 올랐었죠. 그럼에도 충성 고객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쿠팡의 경쟁력 분명 있고 쿠팡 와우의 회원 수가 1100만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 4명 중 1명은 쿠팡을 쓴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다음입니다. 제네시스 100만 대 시대. 이걸 보고 의아했습니다. 제네시스가 올해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작년에 21만 대의 제네시스를 전 세계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이걸 보고 야, 아직까지 100만 대도 안 파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제네시스 왜 이렇게 많아? 체감상 하루에 한 몇십 대는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제네시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제네시스를 좋아해서 더 많이 눈에 띈 거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세계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올해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작년까지 86만 대를 팔았고 이 중에 한국에서 61만 대, 해외에서 25만 대를 각각 판매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쭉쭉쭉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로또가 온다. 국내 취업 시장을 난리나게 한 현대자동차 생산직 공채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진행되는 공채고 앞으로는 로봇이 사람의 빈자리를 차지할 테니까 마지막 기회다 이러한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차에 이렇게 지원해야 된 이유가 뭔가? 당연히 평균 연봉 1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 역전이다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복지도 당연히 많고 그 중에서도 단연 2년에 한 번 30%를 할인받고 차를 사는 게 진짜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일부터 원서 접수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당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고민을 줬던 생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되며 우리나라 업체들은 당혹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데 하고 봤더니 너무할 정도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삼전 한익은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보조금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기준을 넘어선 이익을 내면은 그걸 또 미국에게 줘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도체는 보안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안이 중요한 반도체 공장의 문도 언제든 열어보여야 된다는, 물론 여기에 뭐 특별한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조항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지원을 받게 된다면은 10년간 중국에서 증설이 금지되고 군사용 그리고 인프라용은 미국에 또 우선 공급을 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못 지키면은 보조금을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그냥 사실상 중국 버리고 미국에 올인해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스트레스를 가득가득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현재 따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3일절이니까 빠르게 끝내봤습니다. 내일부터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